오늘 함께 저희가 공유할 제품은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콜라겐은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알고 섭취하는 그런 기능성 영양 보충제 중에 하나이죠. 여자분들 더 잘 아시고요. 저희 이제 회사에도 콜라겐이 있고 뭐 다른 회사들에도 콜라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을 조금 알고 제가 아침 줌 미팅을 이제 제품 강의를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은 다 할 것 같고 조금 부족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번 싹 다 훑고 진행하는 거예요. 어, 그 아침에 그 제품 강의를 하는 거는 강의를 위한 강의가 좀 안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아주 뭐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짧고 굵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게 어떻게 좋고 어떤 가성비가 있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막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강의 통해서 들으면 되는 거고요. 또 초대를 해서 통해서 또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콜라겐 펩타이드는 보시기 전에 우선 콜라겐에 저희가 몇 가지 비교 사항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부분 콜라겐은 이제 보빈 콜라겐하고 PC 콜라겐 두 가지 원료를 통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보빈은 소죠. 소를 통해서 소로부터 이제 원료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PC 콜라겐. PC는 물고기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는 그 PC 콜라겐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빈 쪽에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빈 콜라겐, 즉 소 콜라겐은 원료가 당연히 소의 피부, 소의 피부나 뼈, 결합 조직으로부터 콜라겐을 얻는 것이고, 피쉬 콜라겐은 물고기의 비늘, 피부, 뼈로부터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콜라겐을 추출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콜라겐의 타입 유형이 있습니다. 타입 유형이 있는데 타입 유형이 한 9가지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콜라겐의 타입 유형은 이제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게 타입 1과 타입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셔도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빈 콜라겐의 타입은 1형입니다. 타입 1형. 타입 1형인데 소 콜라겐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 콜라겐을 면밀히 봤더니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콜라겐은 이런 타입이 있고 타입 1형이야, 2형이야, 3형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게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조직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콜라겐이 조직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소콜라겐은 타입 1형이 소콜라겐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봤더니 이 소콜라겐 타입 1형이 인간의 피부와 뼈에서 발견되는 콜라겐과 매우 유사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있고 그다음에 PC 콜라겐은 타입 1형과 타입 3형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발견되었나 봐요. 그런데 PC 콜라겐은 타입 3형이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소 콜라겐은 타입 1형, PC 콜라겐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입 3형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소 콜라겐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거죠. 소 콜라겐에 있는 타입 1형이 인간의 피부와 뼈에서 발견되는 콜라겐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주목할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수율 자체를 봤을 때는 소화 흡수율 자체를 봤을 때는 소 콜라겐과 피쉬 콜라겐 우리가 콜라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달톤입니다. 달톤. 네, 달톤. 달톤은 그 숫자가 낮을수록 흡수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자 크기를 달톤으로 콜라겐에서는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그 이야기할 때 달톤이 낮은 이제 회사의 제품들은 달톤으로 쫙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과연 우리 몸에 사람의 몸에 어떤 콜라겐 형태가 가장 적합하느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제
보빈 콜라겐 쪽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달톤의 크기를 보면 PC 콜라겐이 일단은 앞섭니다. 즉 달톤의 크기야, 분자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자, 왜냐하면 여기 써놨죠. 상대적으로 소 콜라겐은 분자량이 크고 PC 콜라겐은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만 가지고 따지면 PC 콜라겐의 흡수율이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과연 사람의 몸에 얼마나 잘 이렇게 그 융합되느냐, 얼마나 유사하느냐를 따질 때는 또 소콜라겐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맛과 냄새도 이제 사실은 둘 다 괜찮긴 한데 간혹 가다가 보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양호한 순한 맛이지만 PC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생선 비린내에 가 난다라고 저는 폄하하지 않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콜라겐의 타입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빈의 주로 역할을 보빈에 있는 타입 1형과 PC에 있는 타입 3형 대체적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둘의 차이를 저희가 조금 알면 이해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입 1형 보빈에 있는 것.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체 내 가장 풍부한 콜라겐입니다. 자, 보빈이 대부분 보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타입 1형인데 사람의 몸에도 타입 1형이 체내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겠습니까? 소로부터 소의 원료로부터 추출한 콜라겐이 사람의 몸에 원래 붙어 있었던 콜라겐의 형성과 거의 흡사하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입 1형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촘촘한 섬유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강도가 있다는 얘기죠, 콜라겐이. 자, 그리고 조직의 완전성과 강도 유지를 위해서 이 타입 1형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보다는 강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신축성하고는 별로 또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피부라든가 뼈라든가 힘줄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치아 조직에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콜라겐 타입 1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콜라겐 타입 1형이 주로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물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콜라겐이긴 하지만 어떤 우리 몸에서 접착체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콜라겐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한글로 얘기하면 결합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타입 1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처 치유, 그다음에 조직을 복구하는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깔끔하게 낫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흉터들이 보통 생기잖아요. 흉터 형성의 초기 제지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막 그 낫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흉터가 생기면서 서서히 이제 낫고 그다음에 그 흉터마저도 쓱 이렇게 덮어지는 그런 진행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초기 지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라겐이고 그 중에서 타입 1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C 콜라겐에 있는 타입 3형은 1형 대비 부드럽고 느슨한 것이 일단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 또 확장 및 수축하는데 역할을 주로 하는 게 3형입니다. 그래서 이 3형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냐면 혈관, 공장기, 즉 우리 장기들 중에서 이렇게 비어있는 장기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자궁이라든가 이런 것들 텅텅 비어있는, 또 혈관도 비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통인 거죠. 쉽게 말해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장기 그리고 근육 조직 구성 요소로 주로 발견되는 게 3형이다. 그래서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장기, 혈관 조직의 어떤 리모델링이나 복구에 필요한 게 1형보다는 3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1형은 뼈, 힘줄, 이렇게 치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3형은 혈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강하고 촘촘하고 딱딱하고 3형은 부드럽고 느슨하고 유연성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는 머리끝부터 전부 다 콜라겐으로 구성된 접착제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잘 되어 있어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물이 든든하게 잘 버틸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 라이브굿의 콜라겐 펩타이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타입 1형과 2형을 굳이 살펴봤느냐. 맞아요. 저희 콜라겐 펩타이드는
타입 1형 그리고 3형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이브 굿의 콜라겐은 겉에서도 그러니까 피부 우리 보통 이제 콜라겐 얘기하면 피부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피부는 좋은 화장품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요새 화장품은 진피층을 뚫고 가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콜라겐도 작동을 하는데 대부분 콜라겐 얘기할 때 피부를 많이 얘기하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분포해 있는 곳은 피부이기도 하지만 아까 보셨죠? 혈관부터 시작해서 근육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기 즉 우리 몸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살아내기 위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모든 부위에는 뭐가 있다? 콜라겐이 접착체 역할을 하면서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콜라겐 얘기할 때 피부가 좋아져요, 말랑말랑해져요, 신축성이 있어요 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요, 피부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 뭐라 할까 부드러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 콜라겐이 필요한데 건강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모든 장기에 있는 이 콜라겐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죠. 자, 라이봇의 콜라겐의 타입은 1형과 3형 모두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라이봇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게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약 하나로 37,200원 정도 되고요. 유청 단백질인 웨이가 가장 비쌌었죠. 웨이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콜라겐이 가장 비싼 제품 중에 하나였었어요. 우리가 가격을 얘기할 때는 라이브것은 이제는 3, 4만 원대 되면 엄청 비싸게 느껴지는 물론 다른 회사의 제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이지만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서 판매하는 콜라겐은 굉장히 또 고가죠. 또 그 회사들의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3만 원대는 진짜 가격이 또 그 등급에 못 가격에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너무 싸가지고. 하지만 저희는 정말 가격 하나만큼은 완전한 가성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3만 원대마저도 막 비싸게 느껴진다. 그만큼 가성비다.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자 저희 콜라겐 펩타이드에 들어있는 그거는 이제 보빈 콜라겐, 소 콜라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 콜라겐은 실질적으로 11g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콜라겐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잘 합성할 수 있도록 또 콜라겐이 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역할하는 핵심적인 물질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밀로펙틴 크롬 컴플렉스. 좀 짧게 얘기하면 그냥 저희 보빈 콜라겐에는 벨로시톨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벨로시톨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보스웰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스웰리아 세라타, 그 다음에 폴리놀, 즉 폴리페놀이라고는 파이토케미컬의 대부분을 이루는 거의 한 80%를 이루는 항산화제제죠. 자, 식물내재 영양소인데 요 세 가지가 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벨로시톨 이 아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쭉 써 있는 거는 좀 패싱하고 벨로시톨은 특히 운동 후에 단백질과 결합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향상시키는데 도록 설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콜라겐이 사실은 단백질 또 좀 더 나아가서 아미노산하고 연결이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들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 구성하는데 콜라겐 구성하는데 이렇게 상호 보완 작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이 벨로시토를 통해서 이 안에 이 물질을 넣어 놓으면 비슷한 일을 하는 녀석들끼리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저희들이 콜라겐도 좀 더 단단하게 우리 몸에 머물게 하고 머물면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근육들이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벨로시톨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뭐 얘기할 게 엄청 많지만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한두 가지를 우리가 집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스웰리아 세라타는 요거는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유향으로 알려진 보스웰리아 세라타는 세라타에서 추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익스트랙트니까 특허 추출물로 얘는 이제 인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의 원산지를 두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좀 이렇게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사막에서 좀 이렇게 견뎌내는, 사막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나무로 항염증제, 특히 건강, 어, 관절염, 그다음에 기타 염증성 질환을 보스웰리아 세라타를 통해서 우리 몸에 투입하게 되면 염증 유발 특정 효소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도의 전성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혹은 동의보감에서 오랫동안 사용돼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물질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 의학은 한의학보다 저기 바운더리가 훨씬 더 넓어요. 거기서 염증 유발 특정 효소를 억제하는 물질로 사용되어 온 게 바로 보스웰리아 세라티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증이 많으면 관절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폴리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페놀의 한 종류이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내적 영양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산화 제제가 폴리놀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만성 염증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수행 능력 향상을 돕고 혈당 유지에 또 특별히 좋습니다. 자, 노화를 지연시키며 체중 감량까지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폴리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폴리놀은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한 폴리놀이다. 그리고 저희 또 히알루론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 얘기할 때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그 뭐죠? 엘라스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피부의 층을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히알루론산. 항상 콜라겐 얘기할 때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콜라겐,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종류를 뜯어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레시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신경세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레시틴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여기 벨로시톨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시톨이 우리 몸에서 뭐 이런저런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근육 합성의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인데, 이 벨로시톨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자, 우리 몸에 근육 세포가 있습니다. 자, 인슐린이 들어오죠. 네, 인슐린이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세포 안에 영양소들을 끄집어 갖고 오기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미노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배웠던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최종적으로 분해되었을 때 아미노산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아미노가 같이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근육 세포 내에서 공장을 팍팍 돌려서 밖으로 빼내서 이제 전 인체에 보내는 거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군살 없는 근육을 만들 수 있고요. 근육 회복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고요. 근육을 또한 강화시킬 수 있고 근육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벨로시톨의 프로세스 작동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톨이 콜라겐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넣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사막의 진주라고 할 수 있는 보스웰리아, 아까 얘기했죠. 이 보스웰리아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절 염증 제거, 이런 거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 아주 굉장히 귀한 원료로 그 아유르베다에서는 알려진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 하면 또 관절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연골 이런 거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폴리놀, 사탕수수로부터 추출한 폴리놀이고요. 이 폴리놀의 염증과 항산화 작용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게 폴리놀, 폴리페놀 성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콜라겐 펩타이드인데 제가 펩타이드를 설명 안 하고 지나갔어요. 펩타이드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어떤 뜻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펩타이드는 단백질의 분해로 생성된 게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미노산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게 펩타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콜라겐 펩타이드다, 이 말은 콜라겐은 뭐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녀석들이다. 맞아요. 단백질, 아미노산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드실 때 저희 지난주에란다 엊그저께 배웠던 아미노산 얘기했었잖아요. 웨이나 아미노산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섭취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